안녕하세요. 지난 8월 5일 비욘드 미트가 2021년 두 번째 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비욘드 미트의 성장을 지켜보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분기 비욘드 미트의 사업 실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리뷰해보고 또 투자자로서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는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분기 실적 발표 내용과 동일하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37% 증가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 2분기 매출이 $257밀리언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는 점이 업데이트되었네요. 다음은 사업 부문별 유통 채널에 대한 실적입니다. 1분기와 비교하여 국내 및 국외 리테일은 성장하였지만 국내 및 국외 푸드 서비스는 채널이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푸드 서비스 부문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리테일 채널 수가 회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국내 리테일 사업은 월마트나 코스트코, 홀푸즈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욘드 미트 제품을 파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비욘드 미트 상장 후 2020년까지 실적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던 부문입니다. 하지만 YTD, 즉 올해 1에서 2분기까지 매출 누계는 $141밀리언로 작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여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국내 푸드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부문은 던킨도너츠나 데니스 등의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공공시설 안의 식당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 $70밀리언였던 것에 비해 $61밀리언로 약 12.9% 감소하였으나 21년 YTD는 작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하여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외 매출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는데요. 21년 YTD는 작년 동기 대비 85.4% 증가한 $76밀리언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비욘드 미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없었다면 이쪽 부문의 사업이 훨씬 더 잘 풀렸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분기 매출을 종합하여 작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리테일의 경우 국내는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국외는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슬라이드 초반 부분에서 국외 리테일 유통 채널의 수가 늘었다는 소식이 있어 추후 이러한 증가세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푸드 서비스의 경우 국내외 모두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 1분기부터 국외 푸드 서비스의 유통 채널 수가 다시 반등세를 보인 것과 같이 실적이 유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분기는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던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7월 말부터 델타 변이종이 나타나면서 미국도 다시 확진자 수가 급등했는데요. 이러한 끊임없는 코로나의 영향이 다음 분기 실적, 특히 푸드 서비스 부문에 어쩌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은 파트너십에 대한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분기에는 피치커피, 카리보 커피 등 커피 체인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이번 분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소식은 비욘드 미트의 가금류, 즉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비슷한 고기를 다루는 부서의 성과입니다. 이 부서에서 개발한 치킨 텐더는 현재 미국 내 전국적으로 400여 군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A&W, 판다 익스프레스와 협업하여 메뉴를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A&W 캐나다라는 패스트푸드 체인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2018년부터 비욘드 미트는 A&W 캐나다와 협약을 맺고 비욘드 버거를 판매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식물성 치킨 너겟 신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연구 메뉴까지 출시되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는 판다 익스프레스와의 협업 소식입니다. 판다 익스프레스는 미국식 중국 요리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이번에 비욘드사와 협업하여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오렌지 치킨을 식물성 고기로 만들어 판매할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13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이 메뉴는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품 개발에 대한 성과입니다. 2020년에는 소시지와 미트볼 등 최근 2년 동안 여러 개의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내용인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비욘드 치킨 텐더, 비욘드 비프 3.0, 비욘드 버거 3.0 버전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다음은 해외 성과로서 앞서 소개된 그 치킨 텐더가 내셔널 레스토랑 어소시에이션에서 수여하는 2021년 FABI 어워드를 수여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유럽과 중국에서 새롭게 확보한 생산시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지난 분기의 발표 자료와 동일하여 21년 2분기에 특별한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2021년도 2분기 세부 실적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지난 2020년 2분기 대비 매출액은 3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비욘드 미트에서는 주로 푸드 서비스 채널로 인해 전체 매출이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출에서 원가를 제외한 금액인 매출 총이익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에서는 이 수치가 13.3%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보정된 매출 총이익률의 경우 31.7%로 작년 동기 34.9% 대비 조금 감소하였는데 발표자에 따르면 고정간섭비, 무형자산 비용 및 감가상각비, 운송비용이 증가한 것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순손실을 보면 19.7밀리언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인 에비타의 경우 작년 동기 11.7밀리언 달러에서 이번 분기 마이너스 2.2밀리언 달러로 약 13.9밀리언 달러의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비용도 그만큼 증가하여 결국 손실을 낸 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5개 분기의 실적입니다.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해 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분위기 반전을 조금 하였습니다.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약 38.1% 증가했고 손실액도 지난 분기 마이너스 27.3밀리언 달러 대비 마이너스 19.7밀리언 달러로 28%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산실험 활동, 직원급여, 제품 운송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해 흑자 전환까지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비용에 대한 리뷰입니다. 왼쪽 매출 총이익률은 2019년부터 30%대를 유지하고 있고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21년 2분기에 조금 감소했습니다. 오른쪽 운영 비용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매출이 상승한 정도보다 운영 비용이 더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판매 관리비가 65밀리언 달러에서 94밀리언 달러로 약 44.6%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유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작년 동기 대비 150%가 증가했는데요.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매출의 11.5%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욘드 미트의 노력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발표 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우선 해외 리테일 부문의 높은 성장 수치를 언급하면서 실제로도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에 이때는 1년간 해외에 많은 공급처를 확보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데모나 프로모션이 연기 및 취소되면서 3분기까지 이러한 성장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고무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가격을 낮추는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리테일과 푸드 서비스 모두에 해당되는 건지 가격이 낮춰진다면 현재 매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이때는 3년 정도 이내에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으며 두 부문 모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해외 푸드 서비스 부문의 손실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는데 이때는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은 주로 코로나로 인한 공급 중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하며 큰 액수의 손실은 아님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던킨도너츠에서 발생한 공급 손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코로나의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도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이때는 던킨도너츠가 시즌별로 메뉴를 바꾸는 과정에서 본사 제품이 포함됐을 뿐이며 본사에서도 시즌별로 메뉴를 바꾸는 걸 계획했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합니다. 영국 피자헛에서는 공식적으로 비욘드 미트 제품 함유 메뉴를 출시했다고도 언급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혁신에 앞으로도 투자를 많이 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음으로 설비 투자가 작년 대비 약 2배가량 늘어났는데 앞으로 설비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왜 크게 공급처가 늘어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루비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설비 투자를 할 것으로 보며 투자의 폭이 커질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푸드서비스 공급처가 이미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처 확보보다는 각 공급처마다 다양한 본사 제품을 납품하여 매장별 매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사와 비교해 본사의 식물성 가공육 시장 내에서의 입지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이따는 리테일과 푸드서비스 부문 모두 1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NPD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QSR 업체처럼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방식이 기록되지 않는 데이터 특성상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성 가공육 시장에 비해 본사의 현재의 위치를 물어보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동물성 가공육 시장이 훨씬 크고 이는 앞으로도 성장 기회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요약해보면 코로나가 극심했던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긴장 상태가 고조되면서 점차 나아지던 푸드 서비스 부문의 반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공급처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높아진 것을 보면 공급처별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계속해서 푸드 서비스 부문 대형 QSR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신제품군을 개발하여 리테일과 푸드 서비스 부문 모두 판매처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제품 가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R&D 투자, 물류 운영비 투자, 파트너십 체결 및 공급처 확대를 위한 투자 등 성장을 할 계획이기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 수익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2021년 2분기 비욘드 미트의 실적 발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